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산 하면 어떤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바다인가요? 바닷가 초고층 빌딩 숲인가요? 아니면 펄떡펄떡 뛰는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의 생생함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산 초량 이바구길에 있는 168계단만큼이나 구불구불한 이바구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 아닙니까? 사실 자유학기제 선택 과목의 하나로 하게 된 부산시 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승인한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과목이 저한테 더욱 의미 있어진 건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우리 학교 아들 데리고 부산에 2박 3일 수학여행 갈락 하는데 5대5대로 가면 좋겠노? 친구는 평소와 달리 어린 시절 친구인 저에게만큼은 늘 이렇게 사투리로 말하곤 하는데요. 막상 40년 넘게 부산에서 살아왔는데 수학여행 코스를 추천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에 든 생각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부산이라는 고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누군가 타 도시에서 온 친구가 부산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이바구 하나쯤 넣어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는 부산 사투리로 이바구하기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하였고 먼저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실제로 사투리로 진행되는 부산 뉴스 링크를 걸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럼 사투리로 진행되는 부산 뉴스 잠깐 보실까요? 아이돌은 BTS, 축구는 손흥민, 또 감독은 봉준호, 또 캐스터는 또 허형범. 이 어느 분야든 이 대표 선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부산을 대표하는 찐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이 전하는 알짜배기 뉴스, 공짜배기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표준어로 진행되지 않는 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 단계는 수능 언어 영역 형식의 시험지로 부산 사투리 능력 평가를 실시해서 부산 사람인 자신의 사투리 능력이 몇 점인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무뚝뚝하고 투박하게 그려지는 부산 사람들과 부산말이 선입견일 수도 있으며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이 부산말은 부산 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부산 사투리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차 시와 3차 시에서는 부산 사투리 사전 만들기 활동을 하게 했는데요. 대면 수업에서 해야 할 것 같은 수업이지만 사정상 온라인 과제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배들이 했던 이 수업의 결과물을 꼭 예시 자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결과물은 대면 수업에서 모둠 활동으로 진행했던 결과물에 비해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생 개개인이 모두 과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수업 결과물에 대해서 교사가 꼼꼼하게 피드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 제출된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서로 배우게 했습니다. 마지막 4차 시에서는 부산 사투리로 부산을 소개하는 음성 파일을 만드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야, 어서 온나. 부산에 잘 왔다. 부산하면 바다 알겠나? 내가 지금부터 우리 부산의 바다를 소개시켜줄게. 부산에는 바다가 억수로 많대. 부산 바다는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등 셀 수가 없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우째가 생겼냐면 신라의 유명한 학자인 최지원이 낙향을 해가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이곳에 들렀는데 주변의 경치가 억수로 아름다워갖고 동백섬 동쪽 벼랑의 넓은 바위 위에다 해운대라고 음각으로 새긴 데에서 현재의 지명이 유래됐다 카대.
부산에 잘 왔대. 부산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남포동 아이가. 자갈치 시장도 있고 영화의 거리 비프 광장도 있디. 그리고 좀에만 더 가면 영도다리도 있다. 출발해볼까? 니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아나? 여는 자갈치 시장인데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갈치 시장이 왜 자갈치 시장인지 아나? 그거는 옛날에 자갈밭을 자갈쳐라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 카더라. 여는 싱싱한 해산물이랑 벌떡벌떡 뛰는 생선이 천지 빽깔이다. 그래서 여 오면 사람들이 엄청 아이들이 온라인 과제로 제출한 부산 소개 음성 파일은 모두 이어붙여서 오디오북처럼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인 부산 사투리로 이바구하기 이 수업의 의의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사투리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주제는 부산이 배경인 웹툰으로 이바구하기입니다. 이 수업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대면 수업으로 이어지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시 온라인 수업에서는 먼저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의 유래를 조사하고 그 음식으로 급식 식단을 구성해 보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돼지국밥과 밀면, 부산 어묵을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돼지국밥과 밀면이 6.25 때 고향을 떠나온 피난민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소국밥이나 냉면 대신에 그 당시 부산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 먹게 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라는 유래를 알고 나서 먹게 되는 돼지국밥과 밀면의 맛은 아이들에게 좀 다른 맛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차 시 온라인 수업에서는 부산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사하여 홍보물을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나 그 지역의 명칭에는 유래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마련이지요. 부산 역사문화대전에 부산 지명의 유래가 잘 나와 있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청사포라는 지명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요. 바다에서 죽은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인에게 용왕이 푸른 뱀을 보내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는 설화를 알고 난 후에는 청사포에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시와 4차 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공공도서관인 중앙도서관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해설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코티칭을 하였습니다. 현장 탐방을 주로 하는 문화해설사는 감천문화마을과 비석문화마을, 영도의 흰여울 문화마을과 초량 이바구길 등 생생한 부산 원도심 재발견 이야기를 구수하고 실감나게 들려주었습니다. 문화해설사는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 탐방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몸에 이야기를 품은 사람 책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공도서관은 많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코티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 시와 6차 시도 대면 수업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앞에서 온라인 수업과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부산이 배경인 웹툰을 그려보게 했습니다. 이 수업 역시 지역 공공도서관인 사하도서관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웹툰 작가를 학교로 초청하여 코티칭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서인데요.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부산의 장소를 먼저 정하고 이곳을 왜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써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출신, 성격,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캐릭터를 만들고 육하 원칙에 맞게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또한 풀샷, 미들샷, 클로즈업샷 등 8컷의 화면 구성도 미리 계획하게 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에게 배우는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저도 함께 배워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7차 시와 8차 시 대면 수업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웹툰을 그리게 했습니다. 완성된 웹툰의 내용에는 정이 많고 속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 수업 주제인 부산이 배경인 웹툰으로 이바구하기 수업의 의의가 바로 부산을 관광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정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웹툰들을 돌려보면서 평가 기준에 따라 친구들의 웹툰에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상호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웹툰 작품은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교생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웹툰이니만큼 인터넷 공간에 탑재하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 주제는 나라를 지켜낸 부산정신 이바구하기입니다. 대면 수업은 이미 실시했고 온라인 수업은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시 대면 수업은 먼저 부산이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서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하고 성을 지키다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부산진 첨사 정발, 다대진 첨사 윤흥신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송공단, 정공단, 윤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송공단, 정공단, 윤공단은 단지 세 분만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진왜란 전쟁에서 희생된 여러 선열들을 함께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과 부적의 외적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고 안여자는 지붕 위에서 기와장을 던지면서 저항할 정도로 온몸으로 맞서 싸웠지만 주민 모두가 죽음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금도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음은 그 저항 정신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정한 부산의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시간 학생 활동으로 자신이 순국 선열들의 입장이 되어 묘비명을 써보게 하였습니다. 2차시 대면 수업에서는 지리적 여건상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또한 부산이 극심한 조선 수탈의 현장이었음을 알게 하고 모둠별로 부산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백산기념관 뜰의 모가나무가 안희재 선생님의 생가에서 옮겨 심은 것이라는 발표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발표를 들은 아이들이 그 나무의 모습을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 시간 학생 활동으로 부산 정신의 뿌리가 된 분들을 가상 인터뷰하게 해서 그 결과를 칠판에 공유했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패들렛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부산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수업 성찰하기 활동에서 몇몇 학생들이 목숨 바쳐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하고 나도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의 의미는 바로 학생들이 무심코 걷던 길에서 이 길을 안희재 선생님도 걸어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안희재 선생님의 숨결을 느껴보게 하고 또한 박재혁 의사가 일본인인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던지기 위해 올랐던 계단을 걸으며 그 당시 박재혁 의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가늠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3차시와 4차시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이 임시 수도로서 어떻게 전쟁을 겪어내었고 또한 피라민을 따스히 품어주었는지 그 흔적들을 VR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면서 가상 탐방하게 할 예정입니다. 피란을 나서는 가족이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영도다리와 날마다 헤어진 가족을 기다렸다는 40계단, 일사후퇴 때 갑자기 2배로 늘어난 인구를 부산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공간을 나누어 쓰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어떻게 견디어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과목의 수업이 VR 체험으로도
아이들의 감성적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5차 시와 6차 시 수업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데요. 나라를 지켜낸 부산의 정신을 테마로 여행 기획안을 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관심을 잃지 않도록 수업 주제를 아이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또 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사와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줄 생각입니다. 세 번째 수업 주제인 나라를 지켜낸 부산 정신 이바구하기 수업의 의의는 누군가 타 도시에서 온 친구가 부산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 한두 군데쯤은 넣어서 이바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바구로 만나는 부산 개안치에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수업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부산 사투리로 이바구하기, 둘째는 부산이 배경인 웹툰으로 이바구하기, 셋째는 나라를 지켜낸 부산 정신 이바구하기였습니다. 부산의 재발견 수업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부산을 더 사랑하고 결국 부산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부산이란 도시가 아이들 마음속에 따스한 이야기를 품은 고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이 수업 속에 녹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